안녕하세요. 성악가 테너 강래우입니다. 예전부터 한번 얘기를 하고 싶었던 주제가 이 흉성에 대한 얘기예요. 흉성. 뭐 워낙 많이 우리도 성악하는 사람들 흉강이라고 하죠. 가슴을 울려서 소리를 낸다, 그렇게 노래를 해라, 이런 얘기들 워낙 예전부터 많이 들어왔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신 분들이 많은데, 저는 지금까지는 사실 흉성에 대한 얘기는 한 번도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한 번 정도 이렇게 좀 뭔가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제가 흉성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결국에 소리가 성대에서 소리가 발생을 하잖아요. 숨이 들어간 뒤에 숨이 폐로 들어갔다가 다시 입 밖으로 나올 때 그 중간에 성대라는 이 두 개의 근육, 섬유질 근육이 딱 붙으면서 풀피리 역할처럼 이게 소리라는 걸 발생을 시키고, 공기가 이렇게 들어갈 때, 이렇게 나올 때, 들어갔다가 나올 때 여기를 딱 닫아주면 소리라는 게 발생을 하고, 그 발생한 소리가 이제 구강이나 비강을 통해서 밖으로 전달이 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소리라는 거는 정리를 해보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딱딱하고 어떤 그 둥근 어떤 그런 공간, 소리가 울릴 수 있는 어떤 공간 안에 들어갔을 때 공명이 일어나고, 그 공명의 어떤 재질, 그 공명의 그 뭐라 그럴까요? 공명벽의 어떤 그 재질들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질감 같은 게 이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강으로 들어가면 혓불이나 목젖 같은 물컹물컹한 어떤 살로 된 조직과 또 이빨같이 딱딱한 부분, 경국의 딱딱한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혼합이 돼 있어서 뭔가 따뜻하면서도 우렁차고 둥근 어떤 울림을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일단 비강은 뼈로 고정이 돼 있는 어떤 형태, 움직이지 않는 딱딱한 공간으로 이렇게 비어 있는, 그래서 소리가 딱딱해요. 소리가 뭔가 뼈가 울리는 듯한 이런 진동이 느껴지는 질감이 생기죠. 근데 그 비강이 움직이지 않는 어떤 그 울림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공명을 만들기 때문에 아주 건강한 공명통으로는 가장 사실 사용하기 좋은 그런 공명강이 바로 비강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또 다른 공명강이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흉성이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가슴을 울리는 소리, 그 다음에 두성이라고 하면 머리를 울리는 소리, 이렇게 단순하게 좀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거는 이제 어떤 느낌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소리가 울리기 위해서는 공간이 있어야 돼요. 공간, 그죠? 소리가 발생된 뒤에 어떤 공간 안에 공기가 통하도록 이렇게 열어줬을 때 그 공간이 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두성이라고 하면, 머리를 울린다라고 하면 거의 사실 이 비강을 울리는, 마스케라를 울리는 소리하고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비강을 울리는 마스케라 소리가 두성과 거의 흡사하다. 물론 이제 두성을 얘기를 할 땐 성대의 어떤 뭐 이렇게 접지되는 그 패턴이나 이런 거 가지고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그거는 우리가 뭐 그거를 어떻게 의도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느낌으로 이렇게 비강 안으로 들어간 소리가 주로 이제 그렇게 고음을 내기에 편하고 머리에서 울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반대로 가슴에서 울린다, 이건 갈비뼈가 울리는 게 아니잖아요. 갈비뼈는 그냥 뼈지, 이게 무슨 공간이 아닌데. 근데 우리 가슴 안에 실제로 그 울림이 생길 수 있는 그 공명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관지입니다. 기관지.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면 기도를 통해서 공기가 들어가죠. 기도. 이 기도는요, 기도는 뼈로 이렇게 확보가 되어 있는 관이에요. 관. 이 기도가 성대 밑으로 내려가면서 여기가 기관지라고 하죠. 이제 뭐 그 용어가, 전문 용어로 기관지가 되는 거죠. 기관지는 폐 양쪽으로 어떤 그 나뭇가지처럼 이렇게 뻗어져 있는데, 그 뻗어져 있는 곳까지 다 뼈로 그 관이 확보가 돼 있어요. 이게 붙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숨이 들어갔다가 뭐가 딱 붙었는데 이게 안 열려서 숨이 안 쉬어지면 우리는 바로 죽으니까 생명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기관지는 뼈들로 의해서 이렇게 확보되어 있는 어떤 통로입니다. 그런데 식도는 뼈로 돼 있지 않고 그냥 그 순대처럼 이렇게 그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냥 주머니처럼 쭉 이렇게 돼 있어요. 음식을 밀어 넣으면 그 음식이 그 식도를 타고 이렇게 벌려서 그냥 그 통로를 지나가고 또 그게 닫혀요. 붙어 있다가 평소에는 이렇게 붙어 있다가 음식이 들어가면 이렇게 열렸다가 다시 또 음식이 내려가면 또 닫히고, 그런 어떤 좁은 순대 그 껍질 같은 뭐 그런 걸로 이렇게 식도는 되어 있고요. 기도는 반드시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되는 공간입니다. 숨을 쉬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 후두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그 양쪽 폐로 갈라지기까지 한 20cm 정도 되겠나요? 그 정도 관이 기관지라고 그러고, 이제 옆으로 모세기관지 뭐 이렇게 또 양쪽으로 뻗어가는데 그 일부들도 비어있는 공간이에요. 거기는 안에 그게 재질이 뼈로 이렇게 보호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공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성대에서 소리가 발생을 하면 우리가 아무래도 공기가 흘러가는 어떤 방향으로 소리가 전달이 당연히 되기가 쉽겠죠. 그래서 성대에서 소리가 발생이 되면서 그 공기 압이, 호흡 압력이 올라오면 우리는 바깥으로 이렇게 방향이, 공기가 전달이 되면서 이제 진동도 훨씬 더 밖으로 나가게 돼 있죠. 그렇지만 그 압력이 작을 때, 그러니까 공기가 나가는 압력이 작을 때는요, 반대로 그 기관지 쪽으로도 당연히 울림이 그 공명을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저음에서 그래요. 저음은 공기가 빠져나가는 압력이 작잖아요. 아주 성대도 천천히 움직이고 그리고 공기가 실제로 나가는 압력이 약하기 때문에 이 진동은요, 가슴 쪽에도 충분히 울림을 기관지를 울릴 수 있는 어떤 그 공명강으로 쓸 수 있는 거죠. 기관지. 그게 이제 그거를 흉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저음에서는 우리가 가슴에 손을 대보면 하면 가슴이 울려요. 이거는 뭐 당연히 울리게 돼 있어요. 이게 잘 열려만 있으면 얼마든지 울립니다. 근데 이게 고음으로 갈수록 이 가슴의 울림은 적어지는 거예요. 하면 이제 거의 안 느껴지죠. 왜냐면 압력이 워낙, 공기가 빠져나가는 압력이 세고 성대에서 성대도 아주 잘 붙어서 빨리 떨리기 때문에 이 떨림의 진동이 아래로 향하기는 굉장히 쉽지가 않고, 그 공기 압력에 의해서 바깥으로만 가는 거죠. 성대를 기준으로 공기가 나가는, 어떤 압력이 나가는 방향으로 소리가, 진동이 전달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비강이나 구강 쪽에 훨씬 더 울림을 많이 쓰게 되고, 저음에서는 그게 아주 천천히, 성대가 천천히 떨리면서 사방으로 다 이렇게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 가슴이 많이 울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음 파트 가수들은 성대도 훨씬 더 두껍고 저음을 많이 쓰기 때문에 가슴 소리를 훨씬 더 상대적으로 고음 파트 가수들보다 많이 쓰겠죠. 그게 이제 흉성에 대한 어떤 설명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자칫 오해가 돼서 흉성을 많이 쓰면 소리가 훨씬 더 풍성해진다 라고 잘못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거 혹시 이해가 가십니까? 흉강이 많이 울리는 저음에서는 당연히 울림이 풍부해질 수 있는 이 새로운 어떤 기관지라는 굉장히 큰 공명강이거든요. 사실은 여기서부터 한 20-30cm 정도가 관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비강이나 구강보다 어떻게 보면 그 공간적으로, 면적으로 따졌을 때 훨씬 더 넓은 공간일 수 있어요. 그러나 빠져나가는 그게 없잖아요. 입구가 없잖아요. 출구가. 결국에는 소리는 코나 입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아무리 소리가 울린다 해도 이게 바로 다이렉트로 상대방에게 전달이 되지는 않는, 그러나 어쨌든 그 울림, 이 진동에 의한 어떤 울림은 충분히 배음이 이렇게 효과가 생길 수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여기 가슴에 어떤 구멍을 하나 뚫어서 이 울림이 밖으로 나갈 수 있게 된다. 이러면 정말 저음 가수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훨씬 더 큰 울림이 나갈 수도 뭐 있지 않을까, 상상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저음에서 가슴 흉강이 풍부해진다라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고요. 그러나 그걸 말을 뒤집으면, 그래서 흉강이 풍성한 소리를 내면 훨씬 더 이렇게 저음 같은 어떤 우렁찬 울림을 낼 수 있다라고 좀 오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음 가수들에게도
흉성을 쓰라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흉성을 쓴다는 얘기는 결국은요, 이 밑에 소리 이렇게 눌러가지고,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마스케라를 사용해서 그냥 소리를 내면 이런 소리가 나는데, 이거를 흉성을 울리라고 그러면 하면은 분명히 여기가 조금 더 울려요. 그게 이제 흉성을 쓰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흉강을 쓰는 건 아니고요. 흉강을 쓰는 건 아니고, 그 울림의 구강의 어떤 울림이 많아지고, 이렇게 소리가 이걸 성대를 누르면서 구강 쪽, 그러니까 성대 위에서 가장 가까운 쪽에서 울림이 잡히다 보니까 그 진동이 아래까지 전달이 돼서 가슴도 좀 많이 울리는 느낌이 나는 것이지, 실제로 우리가 고음에서 흉강이 자연스럽게 울리는 거는 거의 아니라는 거죠. 이게 그 고음의 어떤 그 음정에 의한 압력에서 흉강까지 이 어떤 진동을 자연스럽게 다 쓰는 거는 사실은 이게 가능한 건가? 가능하지 않아요. 사실은 이거를 인위적으로 더 내가 같은 음정인데 이렇게 어떻게 하면 흉강, 그 기관지 쪽에 울림을 훨씬 더 많이 쓴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구강입니다. 구강을 많이 써서 여기에 울림을 풍부하게 만들면서 이 가장 가까운 흉강까지 어떻게 그 진동이 전달이 되게끔, 물론 연결이 돼 있으니까, 뼈를 타고 연결이 돼 있으니까 이게 느껴지는 것이지. 그리고 마스케라로 올라오면 소리가 포커스가 여기 이쪽은 그냥 이제 관이 열려 있는 거예요. 특히 인두 쪽은 우리가 살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뼈의 울림이 아니라 그 구강의 울림은 결국에는 좀 이렇게 웅얼웅얼하고 약간 이렇게 흐물흐물한 어떤 울림, 그런 명료하지 않은 울림이 여기서 만들어지는데, 그걸 어떻게든지 후두를 이렇게 눌러가지고 거기서 그 울림을 가지고 밑에까지 전달이 되게 하는 것일 뿐이지, 그게 고음에서 결코 이 흉강을 자연스럽게 쓰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냥 누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고음에서 흉성을 쓰라는 얘기는 좀 누르게 돼요. 자꾸 그렇게 돼요. 그거를 그러나 성대 자체가 외국 사람들 같이 아주 러시아나 이렇게 좀 성대 자체가 우리 동양인들보다 훨씬 더 길고 큰 사람이 상대적으로 그 같은 음정을 냈을 때, 성대가 요만한 사람하고 성대가 이만한 사람하고 같은 음정을 냈을 때 그 진동폭은 당연히 다르겠죠. 그래서 아무리 같은 압력이 나가고 음정이 이렇게 돼도 그 진동이 아래로 훨씬 더 많이 전달이 돼서 전체적으로 이제 흉성, 그 가슴 쪽의 울림 진동이 더 클 수는 있겠죠. 그건 신체 조건이 다른 경우입니다. 같은 사람이요, 예를 들어 제가 하는 거하고 하는 거하고 흉강을 더 많이 썼느냐 좀 덜 썼느냐, 이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 구강을 쓴 거라는 거죠. 좀 설명이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구강을 쓸 것이냐 비강을 쓸 것이냐의 문제로 결국에는 다시 넘어온다라는 얘기입니다. 비강을 쓰면 멀죠. 성대하고 아무래도 멀죠. 기관지하고는 당연히 훨씬 더 멀어지고, 그 중간에 어떤 뼈에 어떤 연결되는 부분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비강을 쓰면 굉장히 여기 진동이 좀 약해져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흉성을 쓰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계신데, 흉성을 써서 막 소리가 이거 조금 있으면 발라 생기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은 소리. 물론 처음에는 힘있게 나갈 수 있지만 이게 조금 있으면 이제 흔들리기 시작해요. 근데 이 맑은 울림이 비강 안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소리가 도는 듯한 그런 울림을 가지고 노래를 하면, 여기에 울림은 사실 많이 거의 줄어들게, 물론 조금은 진동이 있어요. 비어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공기가 나가는, 고음으로 갈수록 훨씬 더 압력이 세지면서 나가는 압력이 커지니까 여기 울림은 거의 많이 줄어들게 되고요. 자연스럽게 저음으로 내려면 당연히 여기에 진동이 느껴져요.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흉강을 쓰고 특히 저음 파트 가수들이 이거를 저음에서 훨씬 더 흉성을 많이 쓰려고, 더 의도적으로 많이 쓰려고 하고 이렇게 누르는 분들이 꽤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결국에는 구강의 영향입니다. 건강하지 않는 그 울림이에요. 그냥 자연스러워야 돼. 모든 게 제가 얘기하는 발성은요, 결국에는 건강하고 구조적으로 아주 밸런스가 잘 맞아진 자연스러운 소리를 저는 늘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자연스러운 밸런스가 잘 맞아진 다음에 그 다음에 뭔가를 좀 더
나만의 어떤 색깔을 한다거나 좀 개성을 준다거나 아니면 감정을 표현한다거나 할 때 좀 더 인위적으로 누를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기본적으로 발성할 때 우리가 그 밸런스가 잘 맞아지게 하는 것, 가장 적당하게. 그러니까 저음에서는 흉강이 많이 울려야 되고, 갈수록 고음으로 갈수록 당연히 여기 울림이 줄어드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라는 거죠. 그걸 억지로 내가 여기를 더 울림을 만든다 그러면 결국에는 구강을 쓰게 돼요. 이게 소리의 포커스가 떨어지면서 이걸 누르게 되고, 그러면 피치가 떨어지고 발음이 부자연스러워지고, 이런 어떤 영향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흉성을 강조하는 것은 별로 저는 건강해진 소리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그거는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는 뭐 흉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별로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소리는 결국에는 앞으로 나가야 되고요. 여기서 비강에서의 맑은 울림을 통해서 소리가 앞으로 전달되는 게 좀 건강한 거지, 안쪽에서 내 신체 안에서 뭔가 극대화시켜서 어떤 울림을 만들어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에서 아무리 크고 내 귀에 아무리 크게 들리고 내 주위가 아무리 크게 소리가 울림이 생겨도 결국엔 멀리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소리는. 그리고 곧 발라가 생겨요. 이 소리가 이렇게 춤을 추게 돼 있습니다.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아마 절실히 느끼실 텐데, 이게 아직 그런 발라가 생기는 것까지 경험을 해보지 않은 분들은 그냥 콧방귀를 낄 수도 있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흉강에 대한 얘기 한번 정리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렸는데, 이 기관지의 울림이라는 거, 흉강 자체가 그냥 갈비뼈 자체가 울리는, 이 가슴 전체가 울리는 게 아니라 기관지가 울림으로써 그 기관지하고 연결되어 있는 뼈들, 갈비뼈나 이런 것들을 또 진동이 당연히 생기겠죠. 그러나 그 진동이 소리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소리가 아니고, 소리의 어떤 증폭을 시키는 거는 결국에는 기관지 안에 이 비어있는 공간, 그 공명인데, 그 공명은 따로 가슴으로 나가는 출구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입과 코로 나와야 되고, 그 소리가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비강이나 구강의 어떤 밸런스를 잘 맞춰줘야 된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 이해가 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